6% 넘게 하락한 팔란티어의 정밀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때도 한번 언급해드렸고 약속드렸던 대로 정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최근에 팔란티어의 호재가 되게 많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시장의 호재보다 오늘 나온 악재가 더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팔란티어의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그 호재보다 지금 오늘 팔란티어를 침몰시키는 악재의 키워드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자, 뉴스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몬네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그러니까 발표가 된 게 팔란티어의 하락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월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리포트. 그래서 일단 얘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오늘의 하락은 참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드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핵심은 이거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리치 밸류에이션, 팔란티어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 한 건 알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프라이스 타겟을 20불로 낮춘다는 거예요. 자, 아이비들은 애널리스트, 아이비들은 오늘 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팔란티어가 과대 광고의 덕을 봤다. 과대 광고? 그러면 팔란티어가 2023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팔란티어의 주 수입원인 정부와의 계약, 그다음에 뭐 커머셜 쪽 여전히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팔란티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AI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단 거죠. 여기 맨 밑에 여기 나오죠. However 어찌 되었든 정부와의 계획이 그러니까 정부 거버먼트 컨트랙 자체가 지금 어떡하다? 굉장히 럼피하다.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같이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오버밸류 되어 있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한다. 자, 여러분, 이 리포트 이 핵심이거든요. 이것만 들어봤을 때는 자, 팔란티어의 하락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제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비교한 이 차트거든요. 지난 5일 동안 가운데 파란 선은 S&P 500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S&P 500은 내일 PC 발표 앞두고 거의 뭐 횡보 모습이었잖아요. 지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최근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최근에 좀 어긋났지만 요까지는 되게 모습 비슷했죠. 그렇죠? 되게 비슷하죠. 비슷하게 움직이죠. 팔란티어는 소형주, 중소형주 가운데서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의 수혜주고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대형주 가운데 AI의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움직임이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AI 거품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즈노의 스탠스는 거품이 껴있는 거 당연하죠. 근데 마냥 거품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2000년대 닷컴 버블 같은 그런 거품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에는 똑똑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올인을 해요. M7 기업들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진짜 올인하다시피 하잖아요. 뭐 메타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지금 그럼 그들이 다 거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 좀 그렇죠? 그럼 좀 말이 맞지가 않죠. 그 엄청난 기업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엄청난 샘 올트만의 챗GPT, 엄청난 이 시대의 최고의 회사들이 그 거품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너무 앞서간 거에 대한
앞서간 거에 대한 버블이 빠지는 정도로만 이해하셔야죠. 제가 계속해서 저희 미즈놀에서는 동일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어떤 스탠스? 올 시장을 이끌고 갈 이들은 반도체와 AI밖에 없다. 그래서 함부로 AI 반도체 쫓지 마라.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안 하면 안 했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AI하고 반도체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월가의 수많은 뉴스나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지금 옮겨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옮겨간다. 엔비디아에서 뭐 다른 중소형주로 옮겨간 일시적으로 좀 그 돈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가 AI에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기에는 미국 현지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테마 상승과 버블이 섞여 좀 믹스돼 있고요. 그렇죠? 뭐 내일 PC 발표 좀 보긴 해야겠지만 뭐 연준 의장은 미쳤죠. 파월은 비둘기가 돼서 시장을 펌핑 시켜 놓더니 또 그 밑에 있는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 내내 소방수가 돼가지고 물을 뿜면서 시장을 갖다가 불 끄게 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노인네들이 문제야. 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었냐면 지난 요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월 20일 정도 됐을 때 팔란티어가 21불을 딱 찍었던 고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때 기사 하나가 땅 터졌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악재 기사였는데 팔란티어가 정부 미 육군과의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약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터지면서 팔란티어의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폭락하기 시작했다. 뿌락 기억나시죠? 그런데 자 뉴스를 찾아보시면 작년 12월 딱 중순 15일 날 팔란티어는 미 육군과 멋진 계약을 성사해냅니다. 물론 원이얼 컨트랙이긴 하지만 원이얼 컨트랙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가 그 다음에도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 지지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실적 발표 때 급등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월가의 분석은 도대체 그러면 그때 내었던 그 리포트는 뭔가? 근데 뭐 그 리포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단연간의 기존의 팔란티어가 보여줬던 단연간의 계약이 아니라 1년짜리 계약을 따낸 것을 보면서 계약이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슈놀은 대안이 없다. 우리가 아이폰이 싫어도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무슨 전화기를 써야 되는 거야? 뭐 갤럭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실망인 사람들도 결국은 아이폰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폰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쓸 만한 대안적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삼성 갤럭시 쓰고 난 분들이 아이폰으로 갈아타지 않고 같은 안드로이드 전화를 쓸 때 삼성 갤럭시 전화를 안 쓰면 뭐 쓰세요? LG 폰도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논리를 그때 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팔란티어 이외에 그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는데 미국 육군하고 결국은 지나고 봤을 때 그때 물량을 빼앗긴 개미들의 물량 빼앗기였구나라는 게 여기 드러났죠. 자, 요즘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급등 가다가 디디디 내리고 이때도 이번에도 급등 가다가 디디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멤버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저희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서는 원아월 프로젝트 기법으로 팔란티어의 이런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드렸고 같이 그래서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팔란티어 물리신 분들이 없지요. 뭐 본인이 고집 피워서 물린 분 빼고는. 왜냐하면 원아월 프로젝트 기법에 의하면 팔란티어의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 가니까 이건 오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이때가 되게 중요하다. 지난주 이때였죠.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버티는가 싶더니 좀 심하게 오늘의 매도는 참 심해요. 근데 거래량도 좀 상당히 나왔다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한때 팔란티어의 오명의 별명이 빨랑티어였잖아. 빨랑티어. 그 당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라고 하는 거는 팔란티어의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2022년 23년
이때와 팔란티어는 전혀 달라졌어요. 일단 흑자로 돌아섰어요, 기업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의 상승을 거품으로 부정하기에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데 AI 자체를 일단 부정해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온 저 리포트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저거는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시장이 하락할 거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게 엔비디아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영상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 요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오픈 영상입니다. 이들이 사면 따라 사지는 않지만 이들이 팔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피터 틸의 엄청난 매도. 여기 보이시죠? 쭉 내려가면 보이거든요. 피터 틸의 엄청난 팔란티어의 매도. 3월 12일 날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판 거죠. 저때 이제 오픈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시금 와 대박 최고점에서 또 피터 틸이 팔란티어를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였던 거죠. 자,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팔란티어의 다음 실적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5월 6일. 자, 오늘이 3월 말일이니까 4, 5, 한 달 좀 더 남았거든요. 저는 다음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팔란티어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라. 단 매수 타점 잡는 법 제가 멤버십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진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릎에 사는 거다. 어떻게 무릎에 사는 거냐는 거는 멤버십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어찌됐든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팔란티어가 대형주에는 엔비디아가 두드려 맞고 팔란티어가 소형주의 AI 대장주로서 대신 두드려 맞은 거고 일단은 좀 지나고 보면 오늘 이 매도에 또 상당 부분 인사이더들의 매도가 저는 섞여 있다고 봐요. 팔란티어가 내부자들이 팔란티어를 팔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런 오늘과 같은 특징을 항상 보여줘요. 어떤 특징? 계단식 하락.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모습. 항상 그랬어요. 내부자들이 팔란티어를 팔 때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팔아대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 미주노을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물리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이럴 때 저는 늘 드리는 말씀, 테슬라도 마찬가지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시면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미주노을의 멤버십 영상은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는 것. 이미 수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